간밤에도 뉴욕 시장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되면서 시장의 지수 하락을 크게 야기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발표됐던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사실 수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로 좋았던 건 아니고 트럼프의 관세 도입 전에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발표됐던 소매 판매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3월에 미국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4% 증가하면서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 전에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서둘러 구매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자동차 판매는 전달보다 5.3%나 급증했고 전체 13개 주요 품목 중 11개 품목에서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소비가 확대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소비자들은 5월 초 시행 예정인 자동차 관세로 가격이 수천 달러씩 오르기 전에 구매를 앞당기는 사재기 움직임을 한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전자제품이나 스포츠용품, 건축자재처럼 중국산 비중이 높은 품목도 함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또한 본격적인 무역 보복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필요한 물건을 사두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비 심리 자체는 되려 위축된 모습이죠. 실제로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급증하고 있고 저소득층은 생활비의 부담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소득층 또한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단기적 소비 증가에 가려진 경기 침체 우려를 더 크게 보고 있는데 초기에는 수입업체가 관세를 부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매 판매 증가는 결론적으로는 소비 심리 회복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사실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하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긍정적인 데이터 3월까지는 유효하지만 관세가 적용되는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데이터가 정반대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다음 달부터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 꼼꼼하게 저희와 매일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 또 지수 하락을 견인했었던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파월 의장의 연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었던 연준 풋, 과연 나오지 않는 게 될까요? 5월에 FOMC를 앞두고 연준 의장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Despite heightened uncertainty and downside risks, the U.S. economy is still in a solid position. The labor market is at or near maximum employment. Inflation has come down a great deal, but is still running a bit above our 2% objective. The data we have in hand so far suggests that growth has slowed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from last year's solid pace. The level of tariff increases announced so far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anticipated, and the same is likely to be true of the economic effects,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 Tariffs are highly likely to generate at least a temporary rise in inflation. The inflationary effects could also be more persistent.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라는 이중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간밤 경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시카고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고요. 최근 발표된 관세 수준이 시장 예상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는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경기가 둔화하면 통상적으로 물가도 내려가지만 관세는 오히려 물가와 실업률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 연준은 물가를 잡을지 고용을 우선시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파월 의장은 우리의 도구는 한 시점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면서 관세가 올해 내내 연준의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당장의 금리 조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정책을 조정하기보다는 더 많은 명확성을 기다리기에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관망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켰는데요. 한편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면서 올해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씩 여러 차례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의 영향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공급망 차질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인플레이션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실제로 코로나19 당시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가격이 장기간 오름세를 보였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유사한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증시가 만약 급락하면 연준의 개입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시장은 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경기 위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연준의 정책 대응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당장의 금리 인하는 없겠지만 시장에서는 침체 우려와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커졌습니다. 일단 연준 의장도 간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앞으로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기업들의 CEO는 조금 더 우려 섞인 말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주요 은행가들의 CEO들이 트럼프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말까지의 시장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대거 공유해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또 오늘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수출 이슈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가 이미 한 차례 급락한 바가 있었고요. 오늘 개장 전에도 하락 그리고 장중에도 큰 폭의 하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크게 흔들리자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제히 가격 하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전해진 건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저사양 AI 칩이죠. H20의 수출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젠슨항 CEO가 미국에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계획했지만 규제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결국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에만 8조 원 가까운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판매하려는 모든 저사양 AI 칩에 대해 무기한 수출 라이센스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 이전까지는 고성능 AI 칩만 제한했다면 이제는 H20이나 AMD의 MI308처럼 성능을 낮춘 모델까지도 규제 대상이 된 겁니다. 특히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H20으로 챗 GPT 수준의 AI를 구현했다라는 주장을 한 이후에 미국은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더욱더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월가는 이번 조치가 관세와는 달리 협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MD 역시 간밤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중국향 MI308 수출 차질로 최대 8억 달러 손실이 예고되면서 주가는 6% 넘게 급락했는데요. AMD는 수출 라이센스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승인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날 실적을 발표한 또 다른 반도체 기업 ASML도 부진한 수주와 매출 전망으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1분기 신규 수주액이 전분기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매출 전망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는데요. ASML은 중국 수요는 안정적이지만 삼성전자와 인텔의 주문 감소가 타격을 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올해와 내년 반도체 업황 회복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강화된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는 단순한 무역 제재를 넘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더 격화됐다라는 신호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 업황 회복이 관세와 규제 리스크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가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1분기에 대한 실적 실망감이 나오게 된다면 규제 이슈까지 겹쳐서 시장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간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M7 종목 안에서는 꽤나 큰 폭의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미국 안에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수치적인 데이터와 함께 중국 안에서의 부품 수출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투자자들의 투심을 다시 한번 짓눌렀습니다. 일단 발표됐던 미국의 데이터를 먼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1분기에 미국 판매에서 9%대 현재 판매량 감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2만 8천 대로 확인이 됐는데요.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55.5%에서 43.9%로 급락을 했습니다.
전체 전기차 판매는 되려 증가했지만 테슬라만 혼자 역성장하면서 더욱 뼈아픈 상황이 그려졌고요. 특히 핵심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도 등록 대수가 15.1% 줄어들면서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머스크 CEO의 정치적인 이미지나 경쟁 심화, 또 모델 Y 업데이트 지연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중국에서는 13만 5천 대를 판매하면서 2% 증가했지만 최근 일주일간 매출이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직격탄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중국에서의 부품 수입 계획도 일부 철회를 했습니다. 사이버캡과 전기 트럭 세미에 사용될 부품 수입이 중단되면서 공급망 불안 우려도 커졌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상호 보복성 조치를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 소비자 사이에서는 비아디 등 자국 브랜드 선호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 브랜드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의 20% 이상을 중국에서 벌어들인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리스크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가 안에서도 투자 의견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요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실제 인도 대수는 33만 7천 대로 시장 예상치였던 37만 8천 대에 못 미쳤는데 매출 총 이익률도 수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압력이 이어지겠지만 로보택시나 신차 공개 같은 장기적 촉매제가 등장하면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도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을 확인을 해보시면 BNB 파리바는 매도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137달러로 낮춘 반면 캔터피츠 제럴드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425달러를 제시했고요. 파이퍼 샌들러는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조정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미국 내 점유율 하락과 중국 리스크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이 머스크의 리스크나 경쟁 심화,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향후 실적 회복의 열쇠는 신제품과 AI 전략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1분기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과연 테슬라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있었던 주요 암호화폐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파월 의장이 공개 석상에 서면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코멘트들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간밤에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줬는데요. 주류 금융으로 암호화폐가 편입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함께 앞으로 주요 은행가에서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가 크게 바뀔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산업을 평가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질문이 들어오면 연준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그 대답 또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기울여지면서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방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지수 하락을 보였고요. 다만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는 않은 채 8만 3천 달러 선에서 지수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주요 촉매제들이 암호화폐 시장도 부족한 가운데 최근 증시를 포함한 암호화폐를 피하려는 선호 심리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일단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크게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